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38분 18초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목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종목 이야기 많이 해봐야 되겠죠.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많은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결이 올 경우에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23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56% 하락,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는 2376포인트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350포인트 선까지 무너졌고요. 현재 포인트도 2360선 위아래로 공방을 펼치는 정도에서 회복은 그다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좀 보면서 원인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눈에 띕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팔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강하게 더 팝니다. 2,865억 원이나 팔고요. 외국인도 매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194억 원까지 늘었고요. 개인만이 2,773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8.5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3포인트의 낙폭이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70포인트 회복이 안 됩니다. 일중 흐름들 좀 보도록 하죠. 체크해보면 672포인트부터 665포인트까지 강하게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지만 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프만 놓고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오늘 비슷하게 갑니다. 개인만이 사고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 현재 1123원에 거래가 됩니다. 90전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원화의 소폭 강보합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메가MD, 미원홀딩스, 에스코넥, 넷마블게임즈, 한온시스템까지 5종목입니다. 메가MD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달립니다. 5,000원도 이미 넘어선 바가 있고요. 윗꼬리 달고 좀 빠지긴 했는데 빠진 게 8%대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가 정책 기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 81만 개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미 고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뽑겠다라고 하다 보니 메가MD 공무원 공부할 때 필요하다라는 그 필수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주식이 잘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원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니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변동폭이 큽니다. 장중고가는 106,500원, 현재가는 93,500원, 저가는 9만원까지 위아래 폭이 굉장히 큰데요.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로 기대감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장중 저가부터 고가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윗꼬리 달고 역시나 미원홀딩스도 좀 빠져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장중고가는 3,000원대인데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VI 시장 공략 소식이 들려왔고요. 관련주로 에스코넥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에 이미 폭등을 한번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좀 잠잠해지면서 재료 소멸이 살짝 나온 모습입니다. 넷마블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4만 8천 원대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3.5% 상승. 하루는 어떤 이야기로 하락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리니지2 레볼루션 아시아 흥행 효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넷머블 게임즈 지금 14만 원 초반부터 16만 원대까지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11,0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인데요. 친환경차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레포트가 나오면서 올랐었는데 이후에 재료가 조금 약해진 모습들, 오늘 지수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좋았던 종목들도 윗꼬리 달고 많이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장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인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6위 LG이노텍 나와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코롱플라스틱, 대웅제약, 다우인큐브까지 5종목입니다. LG이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9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강하게 올라왔고요. 듀얼 카메라의 수혜를 보는 종목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있겠죠. 그 가운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8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IT주들이 지금 고점이다라는 미국 나스닥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빠졌었습니다. 그랬다가 호실적 기대감이 다시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다시금 경신을 하는 모습, 오늘도 장 초반보다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약세장 속에서도 LG이노텍은 잘 달리고 있다,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6% 넘게 올라갑니다. 52주 신고가입니다. 26,450원 오늘 고점이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26,000원대를 지키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전망입니다. 일단은 뭐 중국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시장 관련돼서 긍정적인 보도들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요. 기대감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갖춰주는지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코오롱 플라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올라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7,960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10% 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장이 밀리면서 그리고 7,220원대까지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데요. 실적과 또 증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마리 토끼가 함께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대웅제약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7%가 넘는 급락입니다. 메디톡스는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보톡스 도용 소식이 나왔는데요. 메디톡스가 보톡스 도용 소식을 이제 대웅제약에게 도용을 했다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웅제약은 약세, 메디톡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은 좀 앞으로의 주가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송의 추이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인큐브입니다. 다우인큐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확인해보니 현재도 상한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고가 상한가고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툰 플랫폼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입니다. 2시 46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하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종목 상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최대한 많은 종목들 저희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진석 소장 이야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 오늘은 어떤 테마로 종목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어제 가운데서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컸고요. 네. 2017년 6월 한 달을 좀 지켜보니까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을 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FMC 기준금리 인상도 수많은 이벤트 속에서 6월 달에 기관들이 매도했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그런 어떤 트랙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월 동안 그 기관들이 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FMC 기준금리 인상의 그 반작용이나 말씀드려봐야 될까요? 이 시각 현재 약 15,000원 정도 상승한 228만 4천원대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이 종목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실 차트의 의미를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이 종목이 주당 230만원대에 갔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아래 요 색깔의 모습들이 결국 기관입니다. 즉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체로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결국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매도하고 있어서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2017년 6월 달에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에 대한 판단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증권사 이제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애플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급락할 때 뭐 증권사들은, 즉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은 애플의 주가를 파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국내 증권사 2017년 6월 달에 된 코멘트를 보면 전체로 변경전 변경후가 오히려 상승한, 즉 삼성주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변경전에 270만원, 그 이후에는 280만원 등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변경전 변경후를 통해서 변경후가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린 표를 보면 기관들은 매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방향성을 기관들은 내심은 매도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려놓는 이런 어떤 엇박자 모습들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미국의 빵이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트랙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죠. 이 종목이 실은 넷플릭스입니다. FANG의 그 N이 그 넷플릭스 이 종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 시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급락이 넷플릭스를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술주는 이제 하락을 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 이틀간의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기술주는 살아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알파벳이죠. 어떻게 보면 알파벳 그 GOGL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보면 구글의 모의색 알파벳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알파벳 주가가 지난 시기에 주당 1,000달러에 하락했지만 여전히 967달러 밴드에서 좀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가운데서 애플 컴퓨터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트렌드 가운데서 투자 심리가 그나마 악화됐다 말씀드려보겠지만 최근 들어서 악화폭이 예상보다 크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그 국내에 있는 기관들의 기본적인 패턴 가운데서는 지금 보여드린 미국의 빵 종목들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2017년 6월 달에는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삼성전자의 기본 트랙으로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 종목 가운데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SK텔레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통신요금을 지금보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신 3사들이 예상보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이거죠. 어떻게 보면 통신 3사는 결국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마지막으로 미래부가 나서서 통신요금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 기관들은 2017년 6월 달 이후에 여전히 그 통신 3사를 비롯해서 SK텔레콤 등 이런 종목의 주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정부와 헤딩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 속에서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 3사를 매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LG 플러스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약세 모델이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2월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요금을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만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 주가 하락 패턴보다도 기관들이 오히려 하락 각도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SK텔레콤 관련돼서 그리고 KT 마지막으로 LG U+ 관련돼서는 정부가 요구한 대로 통신요금 인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어떤 패턴 속에서 기관들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운데도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지난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갔었고요. LG화학이 이렇게 상승할지를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LG화학의 주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LG화학의 패턴들은 상당히 기관의 패턴과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LG화학 애널리스트들이 기관을 상대로 세일할 때 상당히 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도 LG화학 관련돼서 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몇몇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LG화학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패턴 가운데서는 3월달 이후부터 보시면 좋겠죠. 3월달 이후에 결국 기관들이 매도할 때 정확하게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초 이후에 더 크게 말씀드리면 5월 29일 날 즉 31만 원대 신고가 이후에 기관들이 매도할 때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은 LG화학의 포트폴리오는 결국 기관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관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의 모습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6월 중후반이기 때문에 어쩌면 2분기 실적이 부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LG화학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너무 눈높이가 높여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기관들은 LG화학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죠. 기준금리가 미국 인상이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때문에 이익이 됩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한국이 과연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어쩌면 이주열 한국은행 통제가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가계부채가 1,400조를 지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관점에서 과연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통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KB금융 그동안 상당히 금융주 가운데서 리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6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종목이 상당히 금융주가 좀 무겁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900원 등 52주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이는 것처럼 KB금융에 대한 패턴들은 이제는 미국의 어떤 주가와 상당히 좀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관련돼서 기관들은 상당히 매도를 좀 보이겠고요. 자, 매도의 각도는 강조드렸던 것처럼 50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매도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기관은 매도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매도 각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 기관들의 매매 패턴들의 특징을 보면 50주 신고가 이후에 주가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했다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매도해서 차익으로서 시장을 좀 대응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KB금융을 보기 때문에 예상보다 기관들은 KB금융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보다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종목들이 2017년 4월 달에 52주 신고가가 약 17만 6천 원대 갔었고요. 자, 1분기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즉 정유주가 1분기 엄청 호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자,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달 정확하게는 4월 27일 날 17만 6천 원 이후에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락의 의미는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가를 어떻게 감산을 동결했습니다. 즉 감산 동결했다는 것은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적이 몇 번 없고 이제는 45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보면 WTI 즉 서부 테스라 원유가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는 정제마진의 이익보다도 결국 유가가 지금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 의미 속에서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매도는 유가가 1분기 넘어서 2분기 즉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글로벌 참여자가 모르겠다 이런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일단 매도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SK이노베이션을 기관들이 매도했다고 정리 드릴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17년 6월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있지만 기관들은 매도 가운데서 1위를 삼성전자 했다는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기관 매도가 주로 일어났던 종목들 살펴봤고 대형주들입니다, 보통. 사이렌 울렸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로 가봅니다. 이성웅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나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변화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장 흐름보다는 우등당 약한 흐름 나타났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보유 현금의 비중이 높고 비상 성향이 높은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업명은 DCM인데요. 라미네이트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 위주의 외장 케이스로 사용되는 그런 강판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소비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수출 비중의 상승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매출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국내 가전업체 자체가 생산 시스템이 해외로 이전하는 점도 있지만은 동남아와 같은 신흥국에서 가정 고급화에 따른 라미네이트 강판 채용 증가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현금을 약 660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40%인데 이 부분에서 투자 부동산까지 합산하면 시총 약 80%인 1,2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은 배당 수익률 자체도 약 3% 수준이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대당주에 대한 접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포스코 강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동일하게 비슷하게 DCM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DCM에 대해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였고요. 자, 이제 김진석 소장 5종목 살펴봤고 박남열 부장의 5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LG전자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전 부분에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탁기와 의류 건조기의 스타일러가 상당히 좀 인기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 부품의 납품 확대가 GM 전기차로 인해서 더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여전히 좋다. 그래서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9,0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신한인터텍인데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조 정도 투자해서 OLED 공장 다음 달에 착공한다는 기사가 한번 나갔습니다. 신한인터텍은 이로 인해서 OLED 패널용 필름 공급이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말씀드리고요. 3매 복합 필름 수요 급증은 9월 출시될 아이폰 8에 7천만 대 OLED 패널 공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을 100% 하는 신한인터텍이 수요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매출 비중이 이 부분에서 8%에서 4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배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5주간 한 42만 주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4음봉 출연했다가 양봉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4,150원 돌파하면 4,500원까지 오버슈팅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 공략주로 괜찮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5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시는 이유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과 구글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미 출시해서 인기몰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래나노텍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확대가 확실시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PM조 멤스 마이크로 칩 수요가 동사에서 만드는 부분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의 50만 개 공급 확정을 지었고요. 2달 전에는 사물 인터넷 스피커의 300만 개 공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회사 상신전자의 지분 가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기,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유료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달 초승이나 중순경에, 코스닥 상장에 대한 어떤 승인이 확정이 되면 아마 4분기에 자회사 상신전자가 상장 예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자회사 지분 가치보다 하회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3일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해야 되는데, 동종목은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전기차용 감속기를 지금 납품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상해 자동차의 납품을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름 전에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자동차 부품 회수와 납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품과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까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라 MMD인데요.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데, 나라 MMD를 왜 보셔야 되냐면, 인도네시아향 몰드 수주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그러면 자동차의 전기차, 또 기타 어떤 내연기관의 소형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특화돼서 지금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라 M&D가 좀 몰드 수주가 좀 증가되는 것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가전과 자동차 부품의 금형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나라 M&D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을 가볼까요, 지금? 예, 3455번님께서 GS건설 3만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GS건설 어떻게 보세요? GS건설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네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몇 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도 8월 달에 건설업종 관련돼서 좀 이렇게 엄격히 조사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건설업종 관련돼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요. 4월 8월 달에 정부가 결국 부동산 규제가 된다면 결국 지금 건설업종 가운데 가장 고민들이 미분양 물량인데, 최소한 지금부터 7월달, 8월달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분양이 지금보다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건설업종을 좀 좋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은행을 비롯해 수많은 것을, 즉 금융적인 부분도 옥조인다면 결국 건설업종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기에 2017년 1분기 때 이런 얘기 있었죠. 구동부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건설업종 수주가 상당히 좋을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즉 중동발 악재가 이제 하나씩 멈춰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이번에 정부가 8월달까지는 가계대책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를 지금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반대적인 얘기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1분기 한국의 GDP가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1분기 GDP가 좋아졌던 이유가 내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건설 관련돼서 이런저런 어떤 이벤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좋아졌는데요. 정부가 8월달에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즉 그나마 마지막 나오면 건설업종의 기본적인 마지막 불씨도 꺼뜨릴 수 있어서 정부가 8월달에 어떤 패턴을 갈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될 것 같고요. 자, 화면 보시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빨간 패턴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도가 빠르게 매다오고 있죠? 결국 정부가 건설업종을 지금보다도 옥조인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신이나 이렇게 기관들은 매수 쪽에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종을 비롯해서 전체로 정부가 부정적인 코멘트를 외국인들은 선반영하고 있다, 즉 선매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기관의 흐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이 시장을
상당히 좌우하고 있는데요. 자, 6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건설업종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뭐 긍정적인 코멘트보다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좀 많았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좀 상세히 들어봤고요. 5859번님께서 미래나노텍 6,100원에 30% 비중 목표가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박남열 부장님 사실 조금 전에 미래나노텍 저희가 세 번째 종목으로 나눠봤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시? 네. 미래나노텍 차트를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일봉 차트야. 미래나노텍에 대한 일봉 차트 설명 전에 설명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다음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 예정이 네이버가 예정되어 있고요. 카카오,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가는 TMZ MEMS 마이크로칩 다 음성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미국 쪽에 있는 MEMS 마이크로칩에 대한 어떤 공급을 그쪽에서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에서 이런 부분을 독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삼성전자와 손만 연결된다면 미래 나노텍의 매출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다 더 클 거라는 부분 확실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 이런 부분이 벌써 모멘텀과 작용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면 매수의 기회로 들고 있고요. 미래 나노텍 1분 차트 한번 보십시오. 1분 차트 올려보면 최근에 4일 전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오늘 음봉이 3일째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 동종목이 만약에 올라갈 때는 지금 시청자분이 6,1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매도가는 얼마입니까를 말씀을 요청을 하는데 1차 매도가는 거기 보면 전고점이었던 7,500원대 사면 1차 50%를 매도를 쳤다가 거기서 늘림이 완성이 돼서 또 상승한다 그러면 1만 원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이 동종목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필요로 하는 MEMS 마이크로칩이 독점한다는 부분 여기에 점수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좀 보면 좋겠는데. 네. 자, 무엇보다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6월 달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8,100원대 모습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뭐 잠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리뷰를 들어보면 자, 어제 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표는 결국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이고요. 이렇게 점선들은 기관의 어떤 매매 플레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사적 신고가 모습이라는 말씀 드려봤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38,300원대가 예상보다 주수로 보면 작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들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이런저런 뭐 좋은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각도를 상당히 크게 좀 매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밀렸던 모습을 보이겠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52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 모습 간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각도로 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이 아무리 순매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의 패턴들이 결국 외국인의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기관은 매수했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이쯤에서는 파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어떤 보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은행입니다. 자,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갈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서서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KB금융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KB금융 비롯해서 우리은행을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어서 결국 금융주 관련돼서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역사적 신고가 모습을 다시 한번 갔었고요. 자, 이틀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은행이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예보가 일정 부분에 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주는 그동안 민영화에 있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민영화가 아니고 예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 은행주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매매 플레이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는데요. 자, 우리은행 관련돼서는 2017년 6월 달에 기관들은 연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5월 중순 이후에 자, 기관들이 공격적인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 관련돼서 이렇게 공격적인 순매수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스탠스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많이 높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번에 예보 관련돼서 그리고 민영 관련돼서 상당히 기관들은 이제 우리은행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 자, 강조드리면 최근 들어서 매매 패턴을 보면 기관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던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은행이 민영화 된다면 결국 주가는 하락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좀 매매 패턴들 약간 좀 보조를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쩌면 최근 들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은행이 민영화 이후에 수많은 이벤트 있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나는 팔겠다는 관점이고요. 뒤집어보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 인상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들은 우리은행 스탠스를 긍정적 스탠스보다 부정적 스탠스로 바꿔놨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드 배치 관련돼서 전혀 변한 건 없지만 주가가 그동안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관련돼서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롯데마트 여전히 영업정지 이런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사드 배치가 그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좀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상승했지만 이것을 상승한 이유가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다른 이벤트가 나와서 주가는 상승하는 어떤 교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롯데쇼핑 자회사가 롯데쇼핑 계열사라는 표현보다도 롯데쇼핑의 어떤 일개 부분이죠. 자, 롯데시네마를 이제 별도 법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관점 속에서 결국 롯데쇼핑이 그동안 롯데그룹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시네마 별도 합병 이런 이벤트 속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롯데쇼핑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달에 이 당시에도 3월 달에 20만 원대였었죠. 20만 원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32만 원대지만 2월 달 들어서 3월 달에도 급등했지만 2015년, 2016년 대비로 상당히 하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롯데시네마 관련돼서 상당히 이벤트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의 그림도 여전히 기관들의 매매 플레이에 따라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슈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롯데쇼핑 관련돼서 중국발 악재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기관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삼성물산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물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관련돼서 즉 삼성물산 등 합병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에 어떤 입김이 있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국민연금이 특정인을 위해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만큼 손실을 봤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손실 금액은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실을 얼떨결에 본 그런 어떤 이벤트 가운데서 그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성물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합병 관련돼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삼성 이번 합병 관련돼 가지고 문영표 어떻게 보면 전 이제 장관이죠.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 소폭이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도 최근의 패턴을 보면 이것을 매도로 해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연일 2017년 1월달, 2월달 정확하게는 3월달을 저점 이후에 매수했다는 것을 보면 이번에 법률적인 리스크와 관련 없이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을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가운데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가 100만원대, 200만원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지금 10만원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20만원대, 때론 30만원대 이렇게 아직 상승하지 않은 이상 과연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고민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여전히 때는 85,000원대부터 95,000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려고 그러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0만원대 재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10만원대 박스권 내에서 연일 머물렀던 종목인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IPO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여전히 10만원대에서 약간 그 박스권의 매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 관련돼서 어떤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10만원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관련돼서 이번에 셀트리온 수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각도가 약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셀트리온 10만원대 되면 나는 팔 거야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오히려 기관들이 순매수 각도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기관들이 순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10만원대 즉 심리적인 바운드가 되면 여전히 밀리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은 이 시각 되면 즉 10만원대가 되면 저도 팔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결국 10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코스닥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이 적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 종목들 5종목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종목부터 코스닥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또 사이렌 울립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가봅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네. 당사는 중동은 극성 해외 프로젝트를 정리주로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데요. 예,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해외 수주 감소와 그리고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플랜트 사업의 수주 감소가 이어져서 그 회사에 대한 실적 반영이 굉장히 더디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중동 수주 회복이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라마단 기간 6월 이후를 기점으로 7월부터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 추천가 12,400원에 목표가 19,0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부서상 가격 이동 평균선 122선을 지지하면서 12,400원 이탈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해 주셨고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홍섭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박남열 부장의 5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렌텍을 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렌텍은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지금 시장 흐르는 거 맞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렌텍은 지금 추세적으로 약간 눌려있는 그런 형국이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구글의 그 증강현실 개발 납품사였기 때문에 빅스비가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들어가는 그 빅스비가 구글의 그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지속적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동사와 협업 가능성 크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9만 주 정도가 매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후인까지 가서 19만 주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늘림목이 완성이 돼서 개미 핥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진에스텍인데요. 아진에스텍은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수주기 되면 여전히 살아있고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상승 이격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서 좀 조정폭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는 그대로 17,000원, 손절가 1,15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TPC인데요. TPC는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린 부분인데요.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매출 성장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그 신정부에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준비위원회에 발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로봇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가 협동 로봇 공정 자동화의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모멘텀을 발휘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 차이나스타와 OLED 생산 라인 납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그 로보스타와 동일하게 TPC도 역시 OLED 생산 라인에 대한 공정한 자동의 어떤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1분기 매출 상당히 좋았다. 22.5% 전년 동기에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 부분 좀 보시고요. 2분기 후실적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진행되고요. 목표가 1만원, 손절가 6,350원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강스텐 바이오텍인데 어제 소개 좀 시켜드렸죠. 강스텐 바이오텍 어저께 좀 눌림목 나오길 바랬는데 오늘 눌림목 나오기 때문에 1차에 5%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 말씀드리고요.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해서 그 원료를 갖고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가미됐다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9,95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다음 오늘 처음 소개시켜주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2차 전지용 응급 소재에 대해서 내년에 양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소재 부품 쪽으로 해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단 내일 28만 주의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28만 주의 수급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좀 며칠에 걸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4,7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7번님께서 한미약품 42만 7천원에 1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예, 김진석 소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한미약품 시청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 달에 한미약품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불공정 공시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의 어떤 해지 소식이 있어서 예상보다 한미약품 관련돼서 기본적인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쩌면 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손실이 있다면 결국 이전 한미약품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한미약품이 지지 않고 이제 개인들이 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한 이 주가가 42만 2,5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42만 7천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 종목들이 작년 10월달 이후에 좀 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작년 10월달 이후에 이제 약 9개월 정도만 이제 버텨가지고 현재까지 오셨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매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관점은 좀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10월달 이후에 상당히 그 한미약품 관련돼서 불공정 공시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이 수많은 CEO가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불공정 공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엄격히 좀 다루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특히 이틀 3일 전에 뉴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바이오 이런 신약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통상 이벤트 이후에 어느덧 이젠 근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이젠 한미약품이 그동안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2016년 9월 달에 60만 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이 시각 현재 42만 5천 원대 그리고 통상 우리 한 달 전에 있는 부정적 얘기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 2016년 9월 달이면 이제 약 10개월 정도 지났고요. 또한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보다 더 잘하겠다. 그리고 불공정 공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판단을 보면 이제 그동안 팔지 않으셨다면 이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여전히 기술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한미약품의 시청자 여러분께 사신 가격에서 소폭 변동이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더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4477번님께서 진성TC 7,3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나일 부장님 좀 짧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회사에 대해서는 개요는 좀 생략하고요. 건설 중장비 관련한 부품사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동종목 지금 두산 인프라코하고 미국 캐터필러의 납품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들어간 타이밍이 좀
적절했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님께서 들어간 때가 9,300원대인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9,300원대 거래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그 박스권에서 그 거래량에서 힘이 응축됐다가 지금 눌림이 발생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좀 보유를 좀 했다가요. 지금 올라오게 되면 9,500원 정도 온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진행했다가 나중에 눌림이 좀 한두 번 더 나오면 그때 재진입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00원대쯤에 단기 고점이 다시 오면 그때 정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남일 부장님을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고요. 지금 3시 27분 이제 막 도달했습니다. 동시호가 한번 진입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362.48포인트 거래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0.43%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낙폭이 그래도 조금 줄여졌습니다. 10포인트대까지 낙폭이 줄여졌고요. 일중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0시경에 급락했고요.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미미한 모습이죠. 2360포인트 초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개인은 2636억 원, 지수가 빠지니까 또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대형주들은 여전히 좋고요. 현대차 오늘 낙폭이 큽니다. 3.55%, 네이버 보합까지는 올라왔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1%대까지 상승폭 늘렸고요. 삼성물산, 현대, 모비스, 포스코, 삼성생명까지 시가총액 그 상위주들이 대다수가 파란불인데 특히나 포스코의 낙폭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2.5% 정도 되네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뭐 전체적으로 11위부터 15위도 파란불이고요. 코스닥은 67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0.21% 하락이고요. 1포인트대 하락까지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672포인트부터 66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장 후반에 670포인트를 턱걸이 하려는 모습들 시도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전히 팝니다. 기관이 265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126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43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상승합니다. 103,2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1% 정도의 숨고르기 들어갔고요. 메디톡스 오늘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오늘 대운과의 손해배상 청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디톡스 이제 60만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CJNM 200원 상승합니다. SK머티리얼즈 이제 20만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휴젤, 로엔이 시가총액 6위로 밀렸습니다. 세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로엔과 휴젤이 2%대의 낙폭이 보입니다. 오늘 바이로메드와 컴투스가 상승하는데 바이로메드는 소폭 상승하고요. 컴투스는 11만원대부터 그래도 12만원대까지 꾸준히 상승을 소폭씩 하면서 오늘도 1,700원 올라왔습니다. 12만원대 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이 모두 됐습니다. 2360선 마감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정이 되는 동안에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죠. 일단 제인 옐런 의장이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오늘 글로벌 시장을 넘어서 한국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 시장이 2361선으로 지금이 마감되는 것 같은데요. 자, 0.45%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보면은 결국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적어졌다. 소위 안도감 이런 표현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면을 보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이 시각 현재 약 16,000원
상승한, 즉 0.7% 상승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어쩌면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발 악재를 좀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가 이 시각 현재 1%의 약세로 끝나서 삼성전자를 빼고 보더라도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표현을 구분해서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를 좀 체크해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각 현재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는 222억의 순 매수, 이 시각 현재는 219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와 오늘 이어서 약 4천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 결국 기준금 인상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의 플레이가 아직까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제와 오늘 기준금 인상 이벤트 속에서 상당히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관들의 패턴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200억대 순 매도, 이 시각 현재는 2700억대 순 매도인데, 제가 볼 때 기관의 매도를 미국 기준금리발 충격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기관들의 2017년 6월 달에 순매수 종목을 보면 50일 신고가 이후에 매도 색깔이 많이 보이는데요. 따라서 기관의 매도를 미국 기준금리발 충격으로 보시기보다 일단 차익 매도 관점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연일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결국 지수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삼성전자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의 흐름들은 상당히 착시 효과가 많이 보인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착시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61.6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669.82포인트, 670선에서 조금 빠진 지수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124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주식탐탐의 이재무 팀장 에코프로 종목입니다. 매수일은 4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편입가는 13,200원이었습니다. 현재 37.1%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에 편입가 12,100원에 상하 프론테크를 매수를 했고요. 현재 16.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입니다. 5월 2일 화요일에 16,800원에 매수한 서분 T&D 현재 14.9%의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까지 모두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주요 일정이나 투자 정보들이 있다면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저희는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때입니다.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해석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네네. 자, 아까 그 동시효과 때 제가 유가증권시장 외국계가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약 97억의 수 매수를 보이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상당히 좀 덤덤하게 나왔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막 각 증권사 그 투자 전략팀이나 그 시황 쪽에서 방향성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의 방향성을 내일은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됐다. 또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오늘과 내일 최소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방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단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은 금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기에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았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국 그 이후에 즉 기준금리가 동결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똑같은 이후에 2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약 4% 때로는 6% 상승했다고 뭐 증권사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때와 지금의 상황판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여전히 외국계는 97억의 수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외국계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가지고 한국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매도하지 않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간만이 약 3천억 이상의 수 매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발 악재라기보다도 이쯤에서는 하도 시장이 좀 하순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하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까지 봐서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은 내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짚어봐야 되는 게 오늘 사실 새벽 3시에 있었던 FOMC였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옐런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 기조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좀 소폭의 충격이 있고 이후에도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금리 차이가 한국과 미국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주열 총재가 얼마 전에 뭐 금리 얘기가 좀 그렇죠. 있었던 걸 보니까 네네. 시그널이 네. 올려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일단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25% 이렇게 밴드가 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1.25이기 때문에 같다라기보다 비슷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쓰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자, 다만 앨런 의장이 이런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 앨런 의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이 또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하겠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옐런 의장은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올 한 해 3월달 그리고 이번 6월달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2번 인상했고요. 지난 금융위기에 4번의 이 금리 인상했는데 올해 2번 했다는 것은 올해 그만큼 경기가 특히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올렸다. 그것은 결국 미국 경기 좋아지기 때문에요. 자, 미국 경기는 상당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9월 달에 현재까지 3월 달에 올렸죠. 6월 달에 올렸죠. 그리고 앨런 의장이 한 번 정도 더 올립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FOMC 회의가 1년에 3, 6, 9, 12 같은 경우에는 제니 앨런 의장이 직접 나와서 굿 애프터는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아니면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그때마저 올린다면 한국에 있는 금리와 미국 금리가 이제는 역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지금 1.25지만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지켜볼 내용이 있습니다. 즉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고 일자리가 좋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퀘스천마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추경이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현재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전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계부채가 현재 약 1,4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400조의 1%가 약 14조죠. 14조에 만약 0.2%라고 그러면 약 7조 그리고 3.5조 즉 0.25를 올린다면 단순한 계산을 보면 약 3.5조 정도가 기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올리게 된다면 그만큼 가계부채 있으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디폴트를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금리 한국이 올릴지 말지는 결국 추경예산 이런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지만 9월달이 되던 10월달이 되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말려서 똑같이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부정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기준금리 관련돼서는 물가, 실업률, 수많은 팩트가 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월 달에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를 지금보다도 옥죄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아졌던 계기가 부동산 호황인데 과연 이번에 8월 달에 부동산을 지금보다 옥죄게 된다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다면 2분기 넘어서 3분기가 그나마 건설 쪽만 겨우겨우 좋았는데 건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입장이 있어서 한국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코미트가 있어서요. 자, 확률은 올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국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일단은 추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 간에 지금 대치가 좀 강대강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때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에 대해서 착한 추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민생 안정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세금 갖다가 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관점이죠. 실은 추경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평상시 2016년 즉 2017년도에 기획부에서 기본적 예산을 잡아놨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그 카드 가지고 체크 카드 가지고 그냥 현금을 땡겨 쓴다 이런 개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고민인 것은 뭐냐면 결국 이번에 11.2조 부분을 추경을 이번에 할 것이라고 서로 간에 여야 간의 논란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세금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셨던 세금이 그만큼 늘어서 그것이 결국 추경을 갈 것이고 아니면 세금이 겉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쓸 것을 땡겨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관점이 예상보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 기록했는데요. 자, 신고가 랠리 기록은 그 기저 효과는 저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투자 심리 속에서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중심 헤드코어인 추경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면 충격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 3당의 입장은 그겁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는 이번에 대량 실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청년들이 집에서 놀고 있고 또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대란이다. 따라서 추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이고요. 야3당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떤 민간에 대한 어떤 고용도 있지만 결국 공무원도 소위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증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치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제이노믹스인데요. 통상 아베노믹스도 상당히 패턴이 약간 다르고 있지만 문재인의 제이노믹스는 이런 패턴입니다. 결국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시간당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당 10,000원 등 소위 지급이 좋아진다면 그만큼 내수가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것이 또 경제가 좋아진다면 다시 기업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한 사이클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제이노믹스의 가장 중심인 추경이 이번에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패턴 가운데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여야 간의 소위 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경 비롯해서 최근 정부 공공조직의 어떤 편성 관련돼서 이제는 여야가 소위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금까지는 내정자 때는 후보자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좀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몇몇 조건, 즉 위장 취업, 위장 주소, 수많은 패턴, 즉 5개 패턴을 가지고 그동안 이런 분들을 고위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예상보다 몇몇 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야당이 지금보다 더 여당을 상대로 협치하지 않겠다. 이런 패턴이 있다면 추경 비롯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 지금처럼 충돌이 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보다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패턴보다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